지금 보이는 마우스 포인터는 좌클릭을 할 때 빨간색 원이 생기고 우클릭을 할 때 파란색으로 원이 생깁니다.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이노는 대표적인 넙스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넙스의 뜻은 Non-Uniform National B-Splin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균일, 유리화, B-Spline입니다. 수학적인 개념인데 점, 선, 면으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점에서 선이 나오고 선에서 면이 나옵니다. 역으로 면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꺾은 선을 그리는 폴리라인을 떠올려 봅시다. 점에서 선이 나왔죠? 마무리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이제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고 하는 커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폴리라인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 커브. 컨트롤 포인트 커브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점을 클릭을 해서 선을 그려냅니다.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선은 1차이고 방금 그린 곡선은 3차입니다. 1차 커브는 폴리라인, 폴리곤, 렉탱글이 있고 2차 커브는 서클, 일립스, 아크 그러니까 즉 원, 타원, 아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커브는 자유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선과 곡선을 통칭해서 커브라고 부르겠습니다. 넙스는 커브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커브를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디그리, 차수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할 때 그 차수입니다. 둘째, 컨트롤 포인트 또는 CP라고 하는데요. 선을 구성하는 점, 우리말로는 제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오더, 최소 CP수입니다. 최소 CP수는 차수 더하기 1이라고 간단하게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커브를 표현하는데 최소 2개의 점이 필요하고 2차 커브를 표현하는데 최소 3개, 3차 커브를 표현하는데 최소 4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차 커브를 표현하는데 최소 6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이노에서는 11차까지 있는데 건축에서는 보통 3차까지,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5차까지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차수가 높아질수록 자유곡선을 표현하기에 용이하고요. 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그릴 때는 이제 그리는 사람이 설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려진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클릭을 하고 wha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속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에 이제 라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차수를 굳이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명령어를 반복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단순히 눌러주면 됩니다. 2차 곡선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부분을 보면 디그리가 2에 카운트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차수가 2고 컨트롤 포인트 수가 3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선 같은 경우에도 디그리는 3, 카운트, 점의 수는 4개라고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차도 마찬가지로 디그리가 5, 카운트가 6, 점의 수가 6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 6부터는
어떤 커브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바로바로 뜨지만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끄는 명령어는 따로 있습니다. F10인데요. F10을 누르면 어떤 오브젝트의 컨트롤 포인트를 보이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F11을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곡선에서는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곡면에서도 활용이 되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6개인 커브를 차수를 달리하여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지점에 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커브를 그리되 커브 명령어를 가지고 커브를 그리되 차수를 다르게 설정해서 그려보았습니다. 1차는 당연히 이제 CP수가 2개만 만족되면 되기 때문에 6개일 경우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2차인 경우, 3차인 경우, 그리고 5차인 경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일단 그럼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커브를 클릭을 하고 디그리를 3차인 걸 먼저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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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고 마무리는 우클릭. 그리고 1차를 그릴 때는 디그리를 1로 합니다. 이거의 결과물은 명령어 폴리라인을 썼을 때와 같게 나오죠. 즉 폴리라인이라는 것은 디그리가 1인 커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그리를 2로 바꿔서 마무리는 우클릭. 그리고 디그리를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디그리를 5로 바꿔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 커브들은 일단 최소 CP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다 그려진 것이고요. 이것의 곡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곡률은 메뉴바에서 Analyze를 통해서 커브를 분석하는 컬버처 그래프 ON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Shift를 누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여기에 분석에 Add Object 하면은 커브가 가진 곡률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곡선은 곡률이 나오지가 않죠. 확대해서 더 크게 보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density를 조정함으로써 곡률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곡선에서 이런 부분이 곡률이 지금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곡선의 한계이고요. 그래서 자유곡선이라고 말할 때는 3차 곡선부터 자유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곡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차 곡선이고요. 5차 곡선에서 마찬가지로 곡선이 끊김없이 곡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끄면 보여져 있는 컬버처 그래프는 꺼지게 되고요. 3차 곡선부터 자유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곡선은 곡률 부분에서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단 첫째로
여기 레이어, 빨간 레이어에 시트라고 있다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작업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인데요. 복사를 하거나 할 때 기준점이 항상 마련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 커브를 그려주고 시트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제가 계속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 보면 계단만 따로 모델링하고 슬라브 따로 모델링하고 따로 모델링 했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합쳐지려면 기준이 되는 이런 시트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렉탱글을 활용해서 렉탱글로 그린 것이고요.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커브가 오픈이냐 클로즈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수가 같고, 차수가 3차로 같고, 컨트롤 포인트 수가 똑같이 4개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이게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그려질 때는 하나, 둘, 셋, 넷, 5번을 찍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컨트롤 포인트를 마지막에 이제 겹쳐져서 닫힌 선이 될 때는 4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아까 전에 커브에서 디그리를 5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3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3을 타이핑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열린 커브를 그리는 것은 셋, 넷 해서 그릴 수가 있죠. 닫힌 커브를 그리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닫힌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커브들을 직접 움직여주면, 이 점들을 움직여주면 커브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점이 커브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커브를 움직이려면 점을 이렇게 옮겨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픈 넙스 커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periodic 넙스 커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닫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